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예전에 야놀자에 투자했었던 내역이 있어서 최근에 이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로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당히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야놀자 지금 현재 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7월부터 준비를 하겠다라는 건지, 7월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건지 추측도 난무하고요. 이것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야놀자에 대한 추측이 좀 난무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직접 이 야놀자에 전화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야놀자 이 사업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여기 이 번호로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퇴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매일같이 전화를 야놀자에 걸어서 실제로 야놀자가 지금 현재 나스닥을 준비 중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SBI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 이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강조 드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SBI 인베스트먼트 이러한 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만약에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타트업들에게 이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투자 조합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스타트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이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시리즈 C 단계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이 용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이 SBI 인베스트먼트 어느 기업에게 뭐 시리즈 A 투자를 했다, 뭐 시리즈 B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이러한 용어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 사실 이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게 한 단계로,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지만 뭐 더 나아가서 시리즈 D, 시리즈 E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을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SBI 인베스트먼트라고 치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영상들의 내용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여태 이 투자했었던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이 야놀자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야놀자 측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야놀자가 7월에 상장한다는 것인지, 상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것이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 야놀자에 직접 전화를 시도했었던 거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야놀자에 전화를 걸면서 받으면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0일 이평선을 쭉 타고 가면서 이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며칠 전에도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났고 그 과거에도 더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놀자 이슈가 6월 7일 날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9%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인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25%까지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이 저항에 밀려서 종가는 결국엔 8%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 마감을 하면서 지금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감히 좀 생각을 하건데 이게 야놀자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야놀자 이슈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 상승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적으로 만약에 20의 이평선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곳을 지지라인을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일 듯 싶은데요. 지지라인은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죠. 과거에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하니 이제는 여기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딱 이 121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 이 가격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근데 여기서 더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47,000주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47,000주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 개인이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이 기관에서 매수, 매도 어느 방향성도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다라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이 SBI 인베스트먼트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죠. 좀 더 창구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고 대신 창구에서 약 55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 창구에서 50만 주, 오늘 특히 약 한 3만 8천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창구에서는 오늘도 약 한 6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NH투자증권 약 5만 주 정도 매도를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증권사라고 한다면 여기 모건스탠리가 바로 보이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지금 순매수가 2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매수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과연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SBI 인베스트먼트 이러한 것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